교과서반 때도 많이 봤었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좀 이해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릴 텐데 워낙 또 양이 많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 재래악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역사가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음악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음악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록된 게 많은 만큼 연구도 많이 되고 그동안 시험에서도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던 게 바로 재래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된다면은 지금까지도 나온 게 많은데 또 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상당히 좀 어렵거나 아니면은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저도 염두에 두고 이제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첫 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고 오늘 하고 어차피 역사할 때 또 보고 뭐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쭉 한번 산책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35쪽이라고 써있는 오늘 드린 프린트 첫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래악 중에 첫 번째로 종묘재래악 요걸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개요와 역사 전승이라고 하는 가 항목에서 개요 그러면은 종묘재래악이라고 했을 때는 조선시대의 역대 제왕의 제사 때 쓰이는 음악과 무용 일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사실 이제 와서 뭐 종묘재래악의 정의를 써라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시대는 조선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왕이라고 하니까 이제 역대 왕들을 모신 종묘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악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예전에는 악이라는 개념에 악가무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악이라고 하면은 기악, 가라고 하면은 노래, 그 다음에 무라고 하면은 춤,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이제 종묘제래악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5세기 초에 만들어졌는데. 요게 이제 그 세조 때를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세조 때 그 아예 다 채택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변함이 없이 전승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그 음악으로 봤을 때도. 그 다음에는 이게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1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재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도 이제 세계인류 무형유산이다. 이런 거는 이제 교과서에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음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 유산으로서도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종묘제래 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종교적인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그 유산인 거죠. 자, 그럼 역사를 한번 보실게요. 아마 역사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뿌듯하긴 한데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종묘제례라고 하는 뭔가 돌아가신 왕에 대한 혹은 왕의 부모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제사는 삼국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딱히 짚어서 막 어느 기록이 있고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그 제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뭐 음악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유추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에 대한 제사 혹은 돌아가신 왕에 대한 제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고려 초기의 기록을 봤을 때도 뭔가 숙종 때에도 뭔가 음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는 있는데 뭐 어떤 음악인지 자세히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있었구나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1116년도 요때 잘 아시죠? 요건 이제 모든 재래악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게 바로 1116년도 바로 예종 11년에 대성아악이 들어온 사건이죠. 그래서 대성아악은 송나라의 그 당시에 대성부라는 곳에서 만든 아악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악이라는 어떤 그 의례를 갖춘 음악은 그 뭐랄까 기원전에서부터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기반이.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송나라에서 만든 거를 고려 때 예종 11년에 받아들였고 그 해부터 바로 이제 아악을 제향에 사용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고려에서는 이때 대성 아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 악기 수백 개, 그 다음에 악보, 뭐 지결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악기를 스스로 만들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악기가 없어지면은 그냥 없는 대로 뭐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향악이랑 섞이고 막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후 쇠퇴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제 조선 초기에는 당연히 딱 이제 위화도 회군하고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뭔가 새롭게 정비는 하겠지만은 음악부터 막 만들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고려시대 거를 답습한다라는 얘기인데요. 태조 4년에 그러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 그때 이제 고려의 옛제도를 바꾼다라는 말에 원칙 아래 종묘 악장을 고쳤다. 그럼 여기서 악장은 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뭔가
우리 그 정동방곡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은 왕이 혹은 이제 그 새로운 왕조 건설의 정당성 이런 거 부여하려고 그 임금님의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꿈도 막 되게 옳은 것이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묘란 제사는 있었을 거야. 그리고 악장도 바꿨는데 그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종 7년에 1425년에 세종께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악은 우리나라 음악이 아닌데 제사용 으로 쓰는 것은 왜 악을 쓰느냐, 살아서 듣던 향악을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이제 의견을 내셨지만 이 의견은 의견으로만 끝이고 이제 신하들이 이거를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음악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때 만든 음악이 바로 고취학과 향악에 바탕을 하여서 정대여, 보태평, 발상, 복례, 그래서 정보발봉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보발봉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정보발봉은 어디에 바탕해서 만들었냐면 고취학 그리고 향악입니다. 그러면은 고취학과 향악이 기반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로 고취학인지, 뭐 실제로 이게 편성이 뭐 고취학대로 했는지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악에 바탕을 해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만들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대역과 보태평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기억을 보시면은 1447년도에 회례 악무로 창제했다. 회례악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세종 때 조회 회례 이런 그 예식 같은 것들을 좀 했었어요. 나중에는 아니지만은 그때 이제 회례학이라고 하는 이제 신하들도 모이고 이런 자리에서 하는 악무로서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니근을 보시면은 친히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박자 같은 거를 만들고 하루 저녁에 지었고 수양대군이 10명으로 하여금 이제 대궐 안에서 익히게 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만 해도 이제 정대여 보태평이 만들어졌지만은 종묘 제례악으로서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제 이때의 목적은 만든 이유는 이제 조정 공덕의 성대함과 초창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한 요거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실록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이거는 종묘제례 악곡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아시면 되고 이때만 해도 이제 고려시대랑 똑같이 4자 1구, 8구 1장의 정형의 한시다. 그러면 우리가 문묘제례악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도라솔미 레미라솔 이런 식으로 이제 4글자씩 해가지고 8구로 되어 있는 32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 형태를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런 보태평 정대협의 악장을 만들었고 음악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언제였냐면은 1460년도에 그 세조 6년인데 정대협 보태평이 음악은 성대한데 종묘에 안 쓰이는 걸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최항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요 사람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시험에 그동안 맹사성도 나오고 했었다 보니까 최항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거든요. 그 정도 중요성은 되니까 최항에게 명해서 가사 뜻은 두면서도 간략하게 새로 짓게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불렀을 때 너무 길어지는 경우를 이제 좀 줄여놓고 이제 그다음에 악장이 없던 진찬, 철변두, 송신 여기 밑줄 쳐주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보태평 정대협 외에 진찬악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진찬악이라고 하는 보태평 정대협 외에 다른 악곡을 이때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악장도 좀 바꾸고 다듬고 요렇게 하면서 1464년 요거 별표 쳐주시고요. 세조 10년인데요. 종묘 제례악으로 정식 채택을 하였다. 그럼 이때 종묘 제례악은 총 곡이 3곡이 되겠죠. 뭐냐면은 정대협, 보태평, 진찬악 이렇게 3가지 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대협 보태평을 누가 만들었다? 세종께서 만드셨고 향악과 고취학에 기반을 해서 만든 곡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1447년도 여기 줄이 죄송한데 여기가 줄이 투명한 줄이 된 것 같아요. 여기 줄을 쭉 그어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취학과 향악에 바탕하여 위에 이렇게 줄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온라인 선생님들은 고쳐서 올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선 그으셔야 되겠고 어쨌든 1447년도 칸에 보시면은 각각 15성, 11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보태평 정대협이 둘 다 11곡이 아니라 이제 11곡짜리도 있고 15곡짜리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고치게 된 게 세조 때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그 내용들이고요.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궁중에서 임금님도 도망가는 와중에 제례를 어떻게 지내요, 그쵸? 그러면서 음악이 약화되었지만 광해군 때 많이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 악학개범도 막 복간하고요. 나름 이제 무슨 조, 종 이런 이름 받지 못했지만
모르겠지만은 문화적으로는 광해군이 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복구를 했었다가 자 인조 4년 이때 광국 중흥의 위협을 이룩한 선조. 자, 이런 표현 우리는 잘 쓰기 쉽지 않지만 실록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을 잘 견뎌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선조의 실에다가 중광장을 넣었다. 그래서 중광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그러면 이제 중광이라는 장이 없었다가 지금 하나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곡이 역성이라는 곡이 원래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곡 자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악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악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악장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2곡으로 늘어난 상태죠. 11곡이었다가. 근데 이제 영조 45년에 대학 후보에 보니까 용광과 정명을 합쳤어. 그러니까 이제 두 곡이었던 거를 하나로 합쳤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전체 곡수는. 그래서 총 11곡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서 대학 후보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11곡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정리가 힘드실 수 있는데 중광이라는 것이 인조 때 하나 늘어났었다가 그 다음에 용광 정명이 합쳐지면서 전체 개수는 똑같이 11개로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에 중단이 되었었다가 잠깐 중단됐다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가 아주 길고 오래된 음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정리해 놓으니까 별로 복잡하지는 않죠. 이런 정도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전승해가지고서는 전승자는 조선 말기까지는 당연히 장하건 악사들이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 구황궁아학부, 구황궁이 맞을 것 같은데 구황궁아학부의 악사들,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 악사들. 그래서 이렇게 그 연주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립단체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전승악보 별표 쳐주시고요. 세종실록 악보에 먼저 보태평 정대업이 있어요. 보태평 정대업이 이때는 우리가 회례악으로 이제 만들어졌었다. 회례악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긴 어려워. 왜냐면은 세종 때 조회 회례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잠깐 있었던 어떤 예식인데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못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종묘 제례로 만든 건 아니다. 그거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조실록에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제 신제 약정보 해가지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태평 정대업 플러스 진찬화까지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대학 후보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용광과 정명이 합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광이 추가가 되어서 총 11곡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보태평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소각원보는 요거는 이제 소각원보는 인, 이, 예지, 신 이렇게 5가지의 책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총 권수는 6인데 어쨌든 이제 인편과 신편 이렇게 두 군데에 종묘제례악이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인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대학 후보랑 완전히 똑같아요, 악보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따로 보실 필요가 없는데 신편에서는 악보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 이제 불규칙한 장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과 가장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이 소각원보의 신편에 해당하는 악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으시죠? 여기까지도 괜찮으실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춤은 이제 무보라고 해서 시용 무보가 이제 뒤에 있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금까지는 종묘제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쭈쭈쭈 어떻게 쓰여왔는지 어떤 구성이었는지 봤다라면은 이제 종묘제례 악곡 중에 보태평과 정대업에 대한 얘기를 좀 볼 거예요. 그럼 구성 악곡의 변천. 자, 그럼 세종 때 만들었을 때 만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세조 9년에 여기에다가 이제 축소를 하는 일이 첫 번째로 있었고 진찬철변도 송신의 음악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진찬악이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핵심 내용이 첫 번째 줄이네요. 종묘제례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보태평 정대합을 다듬고 진찬을 추가했다. 요 얘기가 지금 세조 9년이고 그 다음에 인조 4년에 중광장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영조 35년에 대학 후보에 용광정명 합치고 중광 추가했고 조선 말에 신편에 불규칙한 장단으로 변실했다. 라는 거 요거 지금 위에 있던 내용 정리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태평 보시면은 세종, 세조, 대학 후보 신편 요 순서대로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세종 때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희문, 계우, 의인, 형광, 보예, 융화, 승강, 창의, 정명, 대동, 역성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 제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조 때가 중요하거든요. 세조 때 희문은 그대로인데 계우라는 이름도 이제 더 이상 쓰이지가 않아. 기명, 그 다음에 의인 대신에 귀인, 형광 대신에 형가, 그 다음에 즙령, 융하는 똑같고 현미
이런 식으로 이름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용광하고 정명하고 대유 역성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 대학 후보와 세조실록 사이에 중광장을 만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게 바로 대학 후보다. 대학 후보의 9번째 곡을 중광으로 넣고 원래 8번, 9번에 있었던 용광과 정명을 합해서 8번으로 넣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소가건보 인편은 대학 후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신편에서는 중광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없어서 X 해놨는데 막 중요하진 않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회색깔 해놓은 게 오늘날의 그 구성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미 다음에 용광정명, 중광, 그 다음에 대유 역성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지금 총 11곡이 있는데 1번 곡에는 위에다가 인입장 이렇게 써있고 11번 위에는 인출장 이렇게 써있죠. 이거는 뭐예요? 제례할 때 이 일무랑 이제 그 다음에 그 제례하는 hon관들이 들어와라, 그 다음에 나가라, 요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입장과 인출장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거에는 변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변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10번째 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곡으로 쳤을 때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악장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대업을 가보시면은 되게 뭐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정대업도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세조 때 소무부터 이제 영광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1개 곡이 있다. 그거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이제 여기는 용광정명, 중광 이런 식으로 중간에 추가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세조 때 거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밑에다가 축소 일치 막 써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울까 하다가 냅뒀는데 솔직히 그냥 지금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가 지금 축소됐냐 아니면 일치하냐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서 정말 지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선법, 기보법의 변천 요거 한번 별표 쳐주실게요. 자, 그러면 세종실록 권 138이 세종실록 악보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임종궁 평조 11곡이 보태평이 있었고 정대업은 남녀궁 계면조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진찬이라는 거는 없었죠. 근데 세조 때 둘 다 황종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황종궁 둘 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평조, 계면조라고 하는 선법은 그대로 두었는데 궁은 다 황종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어쨌든 향악가 고추학에 기반해서 만들긴 했지만은 당피리로 연주하는 그 황종 C계통의 곡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황종궁으로 바꿨을 때 어쨌든 향악기들과 같이 연주하기가 좀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 종묘제례학은 우리 아시다시피 향악기, 아악기, 그 다음에 당악기가 다 같이 연주를 하는 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황종궁으로 바꾼 게 세조 때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고, 진차는 칠음음계인데 이 칠음음계는 이제 정확하게 어디서 왔다라고 보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또 기보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밑에 보시면은 세종실록 악보는 일행 몇 정간? 32정간. 요거 기억나시죠? 32정간이고 이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배성이거든요. 낮은 거를 우리 지금은 이제 사람 인변을 붙여가지고 이제 배성, 낮은 옥타브에 있는 걸 나타내지만은 예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조실록 같은 경우는 일행 16정간이고 6대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음약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악보를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서 보태평 지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지자를 보시면은 이거는 뭐뭐의라는 뜻이거든요. 보태평의 춤, 악보 이렇게 써 있고요. 처음에 희문, 그 다음에 인입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희문 인입장이다 라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임종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임종궁 평조다라는 거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웬만한 제례악곡은 궁으로 시작해서 궁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세조실록 악보를 보시면은 신제 새로 만든 약정 악보다, 요약해서 정한 악보다. 이게 이제 오음약보를 이제 요약해서 만든 거잖아요. 오음약보라는 게. 그래서 여기 종묘, 그 다음에 영신, 그 다음에 희문지악, 희문의 음악이고 청황종조다 라는 말이 써있죠. 그래서 이거는 청황종조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오라는 것은 결국 옥타브 아랫소리니까 황종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황종, 위, 치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치라는 표현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궁, 상, 각, 치, 우라고 하는 이 중국의 이론 있죠? 이거 문묘제략 할 때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도, 레, 미, 솔, 라예요. 그래서 궁조는 도레미솔라, 상조는 레미솔라도, 각조는 미솔라도레, 치조는 솔라도레미, 우조는 라도레미솔.
그러면 우리나라의 향학은 이제 계면조와 평조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식의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면은 치조에 해당하는 솔선법이다라는 것은 이제 평조에 해당을 하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중국의 우조라고 하는 라선법은 우리나라의 계면조에 해당을 한다. 요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위라는 것은 어떤 위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치냐, 그러니까 황종의 위치에 있는 치조다. 그럼 황종궁의 치조, 즉 평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황종궁 평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대학 후보가 있는데 대학 후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시용, 보태평보 이렇게 지금 한자가 써 있고 영신, 희문 그리고 여기서 밑에가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청궁, 구성은 이제 9번 해라. 이거는 뭐 크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학 후보를 알아볼 대학 후보에서는 가사가 이렇게 새덕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총괄평가 때 문제 한번 냈었는데, 이렇게 가사가 제일 끝에 있는 새덕을 보고서, 이거는 이제 희문이다. 뭐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 대학 후보하고 소가건보 인편이 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황태태 하고 있으면서 밑에 오음약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새덕 이렇게 가사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가건보 인편에 있는 한자가 소각, 원보, 제지일 1권이고 이게 인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종묘, 그 다음에 영영전, 그 다음에 제약, 보택평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영신, 희문, 황종청궁이다. 황종청궁 구성. 그래서 진짜 똑같이 생겼죠, 아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똑같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소가건보 신편 보시면은 소가건보 권지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6권인데 이게 신편이거든요. 그럼 여기 한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현금, 가야금, 비파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명현 격도지법. 이거는 격도지법이라고 또 나중에 그냥 여기에만 쓰는 지법이 있는데, 칠 때랑 뜯을 때, 이거를 칠 때는 일자로 쓰고 뜯을 때는 기역자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좀 많은 부분이라서 어쨌든 요거를 보시고 그냥 이거는 소가건보에 있는 현행과 제일 닮은 그 영신이구나, 희문이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보법이랑 이제 변천 보셨고요. 3번 괄호도 이제 별표.